먼저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을 하면 제가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지금이 2026년입니다. 2026년이 되기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AI가 지금 발전되어 오고 있으며 지금부터 또 AGI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2045년, 지금부터 한 20년 더 지나면 AI가 ASI가 돼서, 나중에 설명합니다. 초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큰 변화가 오는데 그 시점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Singularity, 특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시대적 큰 변화가 올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변곡점이 왔다. 변곡점은 있던 시대가 급속히 변하는 포인트라면 Singularity, 특이점은 모든 우리의 생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특이점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ASI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현대 가장 젊은 지성, 유발 하랄이라는 지성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해안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책으로 사피언스 호모데우스라는 책으로 다가올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때 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영화의 배경은 2065년입니다. 영화 PD 작가의 상상력으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고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때에 우리 AI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너무나 많이 얘기 들었는데 4차 산업혁명은 2016년부터 이 단어가 나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많은 기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이 저기 써져 있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면 빅데이터, 데이터가 많이 형성이 되고 그 형성이 된 데이터를 먹고 AI가 분석을 하면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 하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얘기만 졸리니까 옆에 분하고 요거를 외워두시면 많이 이해가 됩니다. IoT,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IoT,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인데 우리가 언제 AI를 가장 피부로 알게 됐는가 하면 2016년 3월 구글의 알파고 바둑을 뜨는 AI를 구글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 시대가 오는 걸 많이 알려야 되겠는데 알파고랑 누구랑 대국을 하면 가장 좋겠는가라고 내부에서 회의를 하다가 한국에 있는 이세돌 기사가 가장 좋겠다. 그래서 이세돌 기사를 왜 택했는가 하면 바둑이 가장 공격적이고 창의적이었다. 그래서 이세돌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는 바둑 대국을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세돌 기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 바둑, 그 당시 한 아마 3단 이 정도의 실력이기 때문에 이세돌 기사의 생각은 내가 쉽게 이길 하나 많아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세 판을 그대로 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네 판째 이세돌이가 정말 신의 한 수에 가까운 78수를 놓으니까 갑자기 이 알파고가 흐물흐물 하다가 돌을 던지고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세돌이 바로 칩니다. 그래서 다섯 번을 떠서 1승 4패. 그러면서 우리들이 다 이제 AI가 이게 대단한 거구나.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에 중국의 커제라는 젊은 기사가 있었는데 그 커제가 1등이었어요. 그 당시에. 계속 구글에다 얘기합니다. 왜 1등이 나한테 안 오고 그 당시 뭐 10몇 등인 이세돌한테 가서 알파고를 자랑 안 하냐. 나랑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년 후에 알파고가 중국의 커제라는 바둑을 줍니다. 근데 세 판을 떴는데 세 판을 바로 중국의 커제가 칩니다. 그때 중국의 커제는 마지막 판을 뜨고 눈물을 흘립니다.
겁니다. 그러면서 커제 중국 기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평생에 앞으로 인공지능 바둑과는 절대 바둑을 두지 않겠다. 자기는 바둑을 두는 때에 그 시간 동안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리고 커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며칠 있지 않다가 구글에서 드디어 알파고는 이 바둑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은퇴를 할 때 알파고의 전적, 인공지능 바둑이 74전, 73승, 1패. 1패가 대한민국의 이세돌을 내친 겁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입니다. 이때부터 저희들이 AI를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쯤에 한국의 유발 하라리의 사피언스라는 책이 번역이 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발 하라리 1976년생의 젊은 중세 고고학자이고 영국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이 젊은 학자가 책을 한 권 냅니다. 사피언스. 2011년에 썼지만 한국어는 번역이 돼서 2015년, 2016년에 베스트셀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용의 핵심은 저렇습니다. 사피언스. 사피언스는 저희들이 호모 사피언스입니다. 옛날 현생 인류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네안데르탈이 그 앞에 가면 호모 일렉투스 이런 현생 인류들이 있었는데 이 네안데르탈인이 호모 사피언스가 오면서 멸종이 됩니다. 호모 사피언스 우리가 뭐가 달랐는가 하면 앞에 있었던 인류하고 머리 내용량이 2배나 큰답니다. 내용량이 2배나 큰 거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인지혁명,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피언스가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되고 농업사회로 농업혁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과학혁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혁명을 해서 우리 인류, 즉 사피언스는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결국 넘고 말아서 사피언스, 우리 인류도 곧 지구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가 저 책의 결론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AI에 대한 이해를 좀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 AI에도 약한 AI가 있고 강한 AI가 있구나. 약한 AI, 영어로 그냥 weak AI라고 합니다. weak AI는 시킨 것만, 우리가 명령하는 것만 단순하게 그 기능을 하는 것을 약한 AI라고 하고 강한 AI는 2045년 정도에 출현을 할 것 같은데 강한 AI는 뭐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사유하고 결정하는 그런 AI가 출현하게 될 거야 라고 저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처음 들었을 때 아니야 결코 그럴 수 없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과 같은 정말 영장류의 정말 최고의 지성을 가진 인간은 기계가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결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인간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저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희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드디어 2022년에 오픈 AI가 챗 GPT를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컴퓨터 기계는 어떻게 사람의 명령을 알아듣는가 하면 그 위에 컴퓨터 랭귀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기계가 알아듣습니다. 이 프로그램 랭귀지를 얘기하면 이 프로그램 랭귀지가 말 그대로 0101이라는 디지털 신호를 PC에 보내서 PC가 알아들어서 그걸 명령을 수행하는 게 이때까지 컴퓨터가 공작하는 방법이었는데 챗 GPT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달라졌는가 하면 컴퓨터가 인간의 자연어, 소위 내추럴 랭귀지,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컴퓨터가 바로 알아듣기 시작했다. 이게 큰 충격이에요. 아마 시대에 따라 우리 학교 다니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랭귀지를 많이 배웠을 겁니다. 옛날에 뭐 포트란도 있었고 코볼도 있었고 베이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 뭐 파이썬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 랭귀지가 점점 자유로에 가깝게 바뀌었는데 이제는 컴퓨터 랭귀지가 필요 없고 내추럴 랭귀지를 그냥 알아듣게 되는. 그리고 저게 맨 마지막에 챗 GPT, 여러분 다 아시겠죠? 마지막 T는 트랜스폼. 저 트랜스포머를 누가 제일 먼저 개발했는가 하면 구글이 개발했어요. 구글이. 근데 그거를 개발하고 있는 중에도 구글의 CEO 레리 페이지를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삼성에 있었으니까 발표하기가 훨씬 전입니다. 그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2010년, 12년 이럴 때입니다. 그때 그 구글 파운더 레리 페이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미스터리 조금 있으면 전 세계의 랭귀지가 자동적으로 통번역이 될 거야. 그래서 뭐야? 어떤 언어의 공통점의 공식 같은 걸 깨달은 거야? 미리 뭔가 룰을 알아낸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통계학적으로 하래요. 통계학적으로. statistics. 통계학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문서를 분석을 하고 이렇게 초합을 하면 한글에 나는이라고 번역인 걸 보고 나는 영어로 아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는이 나오고 해서 통계학적으로 갖다 붙이면 자동으로 통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믿지 않았는데 결국 저 트랜스포머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이 모듈이 우리 자녀들을 어떤 랭귀지로 얘기해도 바로 번역이 되면서 챗GPT의 오픈 AI가 2022년 11월 30일 발표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그때 그 해 2023년에 영화가 하나 발표가 됩니다. 2023년 영화 제목은 크리에이터. 2023년에 릴리즈를 했는데 그 배경은 2065년이 배경이에요. 2065년도에 AI에 관련돼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작가, 감독의 상상력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 years ago toda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to protect us detonated a nuclear warhead in Los Angeles. This is a fight for our very existence. 네. 네? 방금 영화에서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AI를 만들었어. 이게 2065년의 배경이기 때문에 10년 전이라고 하면 2055년에 AI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AI가 우리에게 핵폭탄을 쏘고 있어. 지금 이 상황은 저게 생존에 관한 전쟁이야.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생존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게 이 영화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요새 유명한 AI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보면 젠슨 황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건 모르시면 큰일입니다. 젠슨 황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CEO나 여러 가지 컨벤션에서 처음에는 챗GPT를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엄청난 GPU를 공급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곧 에이전트 AI가 나올 거야. 에이전트 AI, 그 밑에 지금 Contextual Task라고 되어 있는데 에이전트 AI는 문맥을 이해를 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하는 말귀를 알아듣고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해줄게. 이런 게 저게 에이전트 AI.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묻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그런 AI이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9월 달에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려고 해. 어디 가서면 좋은지 얘기해주고 일정을 한번 짜줘봐.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하면 이 AI가 내가 그동안에 여행을 어디 갔다 왔는지 그 다음에 나의 수입을 감안할 때 지출해야 될 비용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평소에 나의 습관을 보고 나의 하는 걸로 봐서 어떤 종류의 휴가가 좋은지 그걸 다 파악을 해서 이란 이한 사만을 착 갖다 주는 AI. 말 그대로 이게 에이전트 AI. 그 다음에 피지컬 AI.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지컬한 공간에 움직이면서 AI 기능을 수행하는 거.
로봇과 저기에 있는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피지컬 AI에 해당된다. 그리고 곧 AGI 시대가 올 거야.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인공지능에 대해서 AGI가 뭔가 하면 아까 부분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AGI 시대가 되면 인간이 각 분야에서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모두 섭렵한 상태. 법률, 세금, 과학, 상식, 역사 이런 걸 싹 다 한 AI가 이해하고 있는 상태. 그런 AI가 나오는 시대가 AGI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뜨는 회사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팔란티어 회사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드신 분이 한 50% 이상이 돼요. 근데 이 팔란티어가 왜 유명한 회사인가라고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면 저 팔란티어 CEO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한번 보세요. 철학 학사. 철학을 했다가 그 다음에 법학을 합니다. 근데 법학이 별로 재미가 없어. 다시 독일에 가서 철학을 합니다. 2002년에 철학 박사를 하고 난 다음에 2004년에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세워서 지금의 엄청난 AI 소프트웨어 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저분은 왜 철학을 했다가 갑자기 이런 회사를 세웠을까? 이 얘기의 시작은 2001년 9/11 미국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빌딩이 알카이다에서 습격을 받아서 빌딩이 충격되면서 빌딩이 무너지는 순간에 저분하고 저분의 친구 피터 테리라는 친구가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저 알카이다가 이 빌딩에 와서 비행기로 출발할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하지 못했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이슬람 사람들의 전화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비행 조종사 파일럿 교육을 미국에서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움직임을 보면 911은 월드 트레이드 빌딩을 공격할 거야라고 알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잘못했어. 그래서 세운 회사가 팔란티어.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그냥 보지 말고 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을 보고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관성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라고 시작한 회사가 팔란티어인데 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처음으로 성과를 거둔 게 2001년에 월드 트레이드 빌딩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2011년에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에서 사살합니다. 그때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게 씁니다. 그 오사마 빈 라덴의 그 데이터와 그 동네에서 움직이는 데이터와 모든 걸 분석하면 저기 안에 오사마 빈 라덴이 있어. 정확하게 미국의 해군 특공대가 들어가서 완전히 아프가니스탄 기지에서 파키스탄으로 국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밤에 헬기가 날아가서 그 마당에 내려서 3층에 올라가서 오사마 빈 라덴을 다 겨누고 대통령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오바마였어요. 오바마.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있다가 마지막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마지막 묻습니다. 사살할까요? 생포할까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사살. 그러니까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저 팔란티아의 소프트웨어 때문이었다. 그 이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에 팔란티아가 프로그램이 인볼브 하고 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달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TV에서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침공한 날짜는 2월 18일이야. 2월 18일이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정보력이 아무리 빠르다고 하지만 전쟁하는 날짜를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할까? 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에다가 정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2월 18일 날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라. 아마 그 당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듣고 띠끔해서 그럽니다. 실제 전쟁은 그보다 8일 후에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러시아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는 전쟁이 아니고 동계훈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팔란티아 소프트웨어를 조합을 하면 병력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많은 방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전쟁이야 라고 정확하게 대통령이 어드바이스를 했다. 올해 1월 달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그냥 잡혀 나옵니다. 아니 한 나라 대통령의 경륜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미국의 부대가 들어가서 자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베네수엘라에서 그냥 두 사람을 납치했고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하루 안 걸리고 바로 정확하게 이란 전쟁 하메네이가 회의를 하고 있는 그 빌딩을 미사일이 바로 와서 다 줬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지금의 AI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그 전에는 위성 사진을 찍고 정보를 모으고 대통령이 오케이 미사일 발사 라고 하는 데까지 약 10시간이거든요. 가장 빨리 해도 대통령이 10시간 만에 오케이 발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느 한 장소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10시간 전의 정도로 공격을 했다? 10시간 회의가 끝나고 갔는데 틀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 하면 5분 걸리고 5분 위성체를 치고 밑에 참모총장한테 결제 패스하고 대통령이 큐 하고 한 5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그날 회의하려고 정말 시간은 모르겠지만 뭐 10시인데 그럼 10시쯤에 최고 지도자가 있으니까 다 모여서 다 왔군요. 어느 지역 대표는 그 대표 다 오셨네요. 그럼 오늘 일 회의를 하려고 그러고 잠깐 우리 커피 한잔 하고 할까요? 비서 커피 한 잔씩 갖다 줘. 이러고 있는데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5분 만에 결정하고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맞습니다. 전 지도가 다 모였습니다. 대통령과 발사할까요? 발사. 가장 인근에 있는 기지에서 미사일이 퓨 날라. 10분, 15분이면 이란의 수뇌들이 해하고 있는 장소로 때릴 수가 있다. 지금은 전쟁이 그만큼 나아졌다. 근데 이 팔란티아에 어떤 기술이 감히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흉내를 못 내는가 하면 저게 있는 기술이 온톨로지, 온톨로지. 존재론. 온톨로지라는 게 정확하게 철학적으로 존재론. 이때까지는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뜻을 여러 가지 정보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나누어서 잘 보완하고 있으면 몇 개의 데이터를 합치면 이 데이터가 합쳐져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돼 있다. 저 지금 여기 이돈주 사랑의 교회 사가 학장을 그냥 사가 학장으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의 그 앞에 모든 행동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뭘 좋아했고 그 다음에 뭐를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삼성에 가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전공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 지금 온톨로지는 미국의 국방상, FBI, 펜타곤 아주 규격적인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온톨로지가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 추론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내가 각 가정에다가 로봇을 하나씩 나눠주겠다. 그래서 2021년, 지금부터 5년 전에 내가 지금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5년 전에는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 로봇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로봇을 만들 거야. 5년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년이 지나니까 로봇이 걸어갑니다. 자, 우리 걸어가는 로봇 보여줬어. 또 1년이 지나니까 로봇이 계란을 짚습니다. 계란을 짚어서 이제 옮깁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 5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자, 우리 로봇은 이만큼 발전했어. 이거 아닌데. 앞에 그 경제가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위에 거, 이거요.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는 4년 만의 로봇이. 이게 작년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올 4월달 똑같은 로봇의 경쟁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가 인수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우리가 만든 로봇을 보여줄게. 다시 저를 누르겠습니다.
아틀라스 아까 이거 말고 아까 다음 거 1년 후에 이렇게 많이 로봇이 발전하고 우와. 빨리 말해주세요. 대단. 지금 여기 보여준 거는 미국에서 만든 로봇이고요. 중국의 로봇은 이게 안 보이지. 중국의 로봇은 들어갑니다. 중국의 로봇은 거의 이 수준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이제 로봇이 우리 곁에 오는 거는 just next door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곧 우리 집에 로봇이 들어올 거다. 근데 여기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엔트로픽. 지금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인데 엔트로픽의 오너가 저기에 있는 다리어 아모데이입니다. 이들은 아까 챗GPT를 발표한 오픈 AI가 아까 2022년에 챗GPT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기 1년 전에 그 챗GPT를 개발하는 가장 주역들이 오픈 AI에서 나옵니다.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로봇이 앞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규범을 잘 정리하고 로봇에 관한 그런 룰을 잘 만든 다음에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 AI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때에 아까 오픈 AI의 샘 알트만 CEO가 아니야, 우리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발표해서 영리적으로 해서 빨리 자금을 모아야 돼. 다리오 아모데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지금 준비가 안 된다. AI 발표하면 안 돼. 그래서 그 회사는 나와서 여기 오빠하고 동생이 다리오 아모데이, 다니엘라 아모데이 두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인 발상을 하고 있고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밑에 AI가 안전해야 돼. 안전하게 AI를 만들어야 돼. 저기 밑에 보면 에이전트 AI를 이상 아까 말만 하면 이러다 수행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놓는 에이전트 AI 이런 거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인데 이런 걸 만들 때 저 밑에 보면 2번 규범 기반 AI 규범 기반 헌법이 있어요. AI 헌법이 있어요. AI 헌법에 맞는 AI만 발표해서 만들어야 돼. 인간에게 절대 해를 끼치면 안 돼.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 인간을 우선해서 해야 돼. 즉 엔트로피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인류를 살아간다는 뜻이 들어있고요. 저도 좀 더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놀랄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모데이입니다. 아모데이. 혹시 라틴어를 좀 아는 사람은? 저게 데이가 God, 신. 앞에 아모가 love.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라스트 네임이 아모데이. 그것만 해도 놀랄만한데 앞에 있는 다리오이죠. 다리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왕.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리오하고 똑같은 다리오. 다리오는 라틴 그리스 말로 뭔가면 선한 일을 지속하는 다리오. 선한 일을 지속하는 라스네 아모데이. 신을 사랑하는 사람. 야, 이름이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도 애들로 뭐 이름도 찬송, 은혜, 뭐 감사 이런 것처럼 아버지가 이름을 다리오. 다리오는 퍼스트 네임이니까 아버지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모데이는 라스트 네임. 아버지부터 아모데이 이름이 아모데이. 신을 사랑한다. 이 사람들이 천재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그러나 인간을 해치면 안 되는 AI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저기 오른쪽에 미토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저게 뭔가 하면 해킹을 방지하는 프로그램. 이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해킹을 당하면 안 되니까 해킹을 방지하는 미토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금융기관 중에서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는 가장 최적입니다. 절대 풀리면 안 됩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는 그런 금융회사에 미토스라는 프로그램을 붙여놓고 야, 지금부터 한번 니들이 여기에 해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 우리 밥 먹고 올게요. 1시간 반을 가서 밥을 먹고 왔는데
27년 동안 철옹성 같은 그 프로그램이 뚫렸다. 그 문기관의 속죄가 뚫린다. 이거만큼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상상을 해보면 아까 그 영화에서도 미래를 보여줬지만 그게 그냥 쉽게 상상이 가능하다. 2022년에 챗GPT AI가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는구나, 대화를 하는구나. 지금 2026년 피지컬 AI, 로봇하고 자율주행이 돼서 우리 몸처럼 이제 움직이는 것이 로봇으로 AI로 컨트롤이 가능하겠구나. 그 다음 에이전트 AI, 우리가 말하는 건 말귀가 알아듣고 알아서 추론을 하는구나. 우리 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 팔란티오, 어떤 말들과 데이터가 섞이면 뭘 할지를 알아내는 마음을 읽어내는 이런 일도 AI가 하겠구나. 그래서 몸과 뇌와 마음을 다 합쳐서 하나 뭉친 AGI. 2030년이면 AGI가 출현을 하겠구나. 로봇가 똑똑하고 말귀도 알아듣고 여러 가지 지식도 충분한 AGI가 우리 집에도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 자, 이제 이게 문제죠. 요까지도 문제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강한 AI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지금의 생각은 나올 수가 있어. 왠가 하면 얘들이 스스로 굉장히 차이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뭘 이용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때까지 인간이 역사적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판단을 했던 사례들을 데이터로 다 갖고 얘들이 이 세상에 한 번도 없는 걸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인류가 해놓은 모든 결정의 데이터를 보고 가장 좋은 걸로 답을 낼 수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가 2045년 싱귤러리티. 이 일이 곧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중간 균음의 장면입니다. 저 영화에서 음악이 드림온이라는 음악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정은 피할 수 없는 충돌로 일어날 거야 하는 게 이 얘기 있는데 AI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메뉴에 있는 제프리 힌턴이 누군가 하면 이 딥러닝 AI의 기초를 가장 먼저 발표를 한 사람이고 끊임없이 연구를 한 사람이고 그분이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이 AI를 개발한 그 분으로 그분이 2023년 노벨상 받기 1년 전에 구글의 최고 책임자 연구자였는데 스스로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평생 했던 일을 후회한다.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내가 한 것 같아. 왜? 사람의 욕망을 멈출 수 없는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됐다. 일론 머스크도 얘기합니다. 내가 이해한 AI는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이제는 할 수가 없어. 어차피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이제는 이 AI를 잘 규범을 만들어서 제한을 잘 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 보유국이 9개입니다. 9개국. 9개 나라가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을 잘 묶어서 서로가 감시하면서 핵무기는 컨트롤이 되는데 이 AI는 만들 수 있고 이걸 발표할 수 있는 회사로 치면 개인으로 치면 수만 개 회사가 벌써 넘는답니다. 10년이 들어가면 수만 개는 수십만 개가 되고 이 중에 한두 사람만 아니 몇 사람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오케이 내가 AI를 활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정권에게 돈을 털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을 좀 죽이고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로봇을 만들어서 보내면 엄청난 일들이 사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막을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것 같아. 샘 알트만도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챗GPT-5를 개발하면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얘들이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AI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성급됐다. 너무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AI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아까 유발 하라리가 다시 등장을 해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책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 호모 데우스. 데우스는 신입니다. 신. 아까 호모 데이, 아모데이아 데이. 신인데 책 제목이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이라는 책을 내면서 지금부터 AI가 번성하는 미래 사회는 이런 사회가 될 거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사피언스, 우리들은 데이터를 신봉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IoT,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이 데이터가 너무 중요한데 데이터를 믿고 데이터의 결론을 다 따라가는 데이터를 신봉하게 되고 종교가 생겨나는데 그 종교는 데이터 교가 됩니다. 데이터 릴리즈죠. 데이터를 하나님처럼 믿을 거야. 참고로 유발 하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불신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래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저분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피언스, 우리는 미래에 결국 사람들이 저기 불멸, 죽지 않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신성, 좀 신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돼서 신과 같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호모데우스의 삶을 살아갈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호모데우스, 불멸, AI 시대의 인류가 직면하는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인간 나라는 스스로 작아지는 것 같고 AI 너무 지능이 뛰어나고 기계로 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AI를 쓰고 뭐 효율만 좋아지고 지능만 발전하면서 내가 점점 외로워지고 고립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입지적으로 그동안에 내가 좀 강한 것 같아 너무나 제한을 받고 내가 너무나 못할 것 없어서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호모데우스 미래에는 인간들이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주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저게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사람, 우리 인간,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 만드는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본성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영적 본성을 하나님이 심어놨다. 그리고 이 AI가 지금처럼 번창하는 시대를 저렇게 마치 성경에 실제로 다윗이 사울한테 쫓기면서 한 시편에 있는 시편 63편 1절에 말씀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피가 땅에서 AI가 범람하고 이렇게 유행하는 그 시대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피가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너무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서 주를 악무하나이다. 이런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Are you going to heaven? No. You're a good person. Go to heaven. So, we're the same. We can't go to heaven because you're not good. And I'm not a person. 영화 속의 대화가 뭐였는가 하면 아빠, AI랑 싸우는 특수부대 출신의 아빠와 얘기가 삐약이 되게 됐지만 저 딸인데 AI로 만들어진 딸입니다. 우리가 전투하다가 갑자기 저런 대화를 합니다. 딸이 묻습니다. 아빠랑 천국 갈 수 있어?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니, 천국은 좋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야. 딸이 딱 그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러면 아빠랑 나랑 똑같네? 우리 둘 다 천국 못 가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 좋은 사람만 가는데 아빠를 죽고 싸우고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아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나는 AI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둘 다 천국을 갈 수가 없어. 참 안타까운 얘기죠. 아빠는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AI고 우리 둘 다 천국을 못 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까 다시 호모데우스로 돌아가면 불멸하고 안 죽고 싶은데 그리고 행복하고 신정을 가지고 싶은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놀랍습니다. 불멸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영생을 합니다. 우리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 겁니다. 요것만 가도 박수 한번 치시죠. 야, 내 영생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joy,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joy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쁨이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되고 싶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에 Holy Spirit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들려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AI 시대에 복잡하게 유발하라니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데 호모 데우스, 신이 되고 있는 인간들에게 뭐가 되면 되느냐? 호모 크리스티아누스. 멋있잖아요. 이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호모 크리스티아누스. 원래 이게 뭐 호모 사피언스, 호모 데우스 이러니까 굉장히 인텔렉처, 지적이고 멋있잖아요. 근데 원래 밑에다가 크리스찬이라고 쓰려고 했어. 크리스찬? 약간 학술적인 면이 아닌 것 같아요. 라틴어를 찾아봤어. 크리스찬은 크리스티아누스, 호모 크리스티아누스. 우리는 저 문제가 많다는 거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스가랴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에 일어나는 것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8장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이 성읍에, 이 회사에,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이 저 도시에 있는 사람에 가서 야 우리가 급히 가자. at once, we must go at once. 빨리 가야 돼. 가서 뭐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회사, 저 가정에,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빨리 가서 하나님을 찾자.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나도 갈게. 나도 같이 갈게. 이렇게. 그 다음 들어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똑같은 얘기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날이 되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옥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들었느니라.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같이 가지. 이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때가 되면 이제 방금 우리가 너희와 함께 배우고 가려 하노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AI 시대 일도 선교는 사명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일도 선교사에서 현장에서 크리스찬의 전대선을 밝히고 기독교 세계와 함께 임무를 처리하면서 우리의 삶과 탁월한 성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직장, 이 일터, 저 마을에서 전부 우리에게 달려가서 나는 같이 가려고 해. 같이 가려고 해. 나는 인도해줘. 나를 좀 전도해줘라는 이런 시간이 온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밀트 선교사의 사명이고 CBNP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정말 복되고 훌륭한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종이 허락한 말씀을 전하였으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인 CBMC 교원 한 분 한 분 한 가정 일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끝날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한 이 AI 시대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